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어깨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변곡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일 때는 테마주가 강하게 좀 도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마주는 종목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에 의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률을 높이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테마인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일 CNS죠. 그리고 대주산업입니다. 지금 세 종목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차트가 전부 다 고점에서 가격 조정 없이 조용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이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가 어떤 관련주인지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더 필요하고요. 조정을 잘 받고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 내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정에 관련돼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전이라 돼 있죠.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올려드린 일정인데 성동 구청장 토크가 19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시 30분에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관련주들도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일정 같은 경우는 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또 많이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북토크가 잡혀가 있잖아요. 이 일정을 아는 사람들은 어제부터 오늘 다 이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정을 보는 사람들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주를 매매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등주를 매매하라고 그랬죠. 1등주가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차트 분석을 좀 할 줄 알면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 차트 분석을 하고 일정을 보면 뭐 매수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그린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또 음봉이 나왔고 3일 동안 강하게 이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고 전일 저점을 또 살려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불안한 게 있어요. 어차피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제가 1등, 2등, 3등주를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에서 오늘 지켜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에서 대부분의 매수 타점을 잡는 건 맞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일정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찾기는 힘들어요. 일정을 올려주면은 그런 일정들을 좀 체크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6일 CNS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이 나오고 또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패턴만 보더라도 관심권에는 둘 수 있는 겁니다. 매매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관심권에 두고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상한가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시 여기서도 한 번 더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목표치까지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 저점이 나왔죠. 이 라인에서 저점이 나왔는데 여기 저점이 이런 라인들이 되는 거죠. 이런 라인에서 저점이 형성을 하고 급등이 나왔죠. 그리중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는데 여기서도 분차트 상에서 오전에 형성됐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마감이 됐어요. 일봉상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북토크가 잡혀있다라는 걸 알고 종목을 보는 거와 차트만 보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주산업 역시도 마찬가지죠. 상승 이후에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도지 모양을 만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 종목은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단일가 거래로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분차트를 흐름을 보면 자, 상승 이후에 내려왔는데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을 때 이 라인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점이 형성이 되고 단일가 거래지만 여기서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도지 모양으로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이 받는 종목들은 일정이나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잘 체크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일 때는 뭐가 움직인다? 테마주가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마가 움직일 때는 기업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테마에 대한 일정이 언제 잡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중요한 게 많지만은 테마주의 가장 첫 번째는 일정. 이 종목이
대한 이슈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또 풋코스트가 잡혀있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그러면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회자가 되면서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매수의 힘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겠죠. 그렇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정시 일정을 꼭 챙겨보셔라. 관련주들이 10몇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은 대장주에서 매매를 하셔라. 물론 내일 이 종목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비중을 강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테마주는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해서 매수 타점을 조금 분할로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특정 라인이 이탈할 때는 바로 손절을 하고 다시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방법들은 차후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지수 분석을 좀 잠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수 분석을 해드리면 영상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수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산타랠리라고 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내년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이중 고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추세 상승하던 종목이 전고점을 못 넘었다라는 것은 하락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한다라가 아니라 하락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추세 이탈, 주추세 이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기준으로 보면 추세가 이탈이 나온 겁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했던 거는 추세 상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탄탄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오면서 코인도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추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추세선 상단을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 다시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하락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어깨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변곡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추세를 또 그어볼게요. 일단 추세는 이탈이 나왔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시장은 또 괜찮아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변곡의 구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와버리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정시보다 우리는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이탈이 안 나왔어요. 추세에 이탈이 안 나왔다. 아니 살아있다라는 거죠. 미정시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탈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증시는 전고점을 넘었잖아요. 이중고점이 아니라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까지 870, 7, 8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열어도 돼.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미정시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정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약세를 보이고 동조화 현상을 보이긴 하나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를 했을 때 코스닥이 강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추세 이탈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정시가 만약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하락이 나오고 이 추세에서는 이탈이 나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비중을 확대해서 막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하단 밴드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는지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은 어떻게 그냥저냥 시장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맞고 그럼 내년 1분기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요. 시장은 간단하잖아요. 상승 아니면 하락, 하락 아니면 박스. 이 세 개 중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확인하고 움직이자. 그럼 12월 말에는 그냥저냥 시장 흐름에 맞춰서 테마주. 자,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일 때는 제가 뭐랬죠? 테마주가 움직인다. 그럼 테마주에서 일정이 잡혀있는 테마 위주로 살살 매매하면서 12월을 넘기고 1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매한다라는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정시 스케줄이라죠. 그런 스케줄들을 미리 좀 체크하고 꾸준히 하긴 하면 매매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약간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당연히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내지만 시장이 좋지 않고 침체 분위기로 들어갈 때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또 한 발 물러서서 방어적인 스탠스로 테마주 매매를 조금 하면서 시장을 또 흘려보내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트 주식입니다. 헌트스쿨 동영상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헌트스쿨 1기부터 4기까지 실시간 라이브 강의에서 최고의 내용만 압축해서 동영상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헌트스쿨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헌트스쿨 검색하셔서 헌트스쿨 앱 설치하셔도 됩니다. 앱에서 실시간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